근데 사실은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이 두 번째로 큰 디램 시장입니다. 그 잘 팔릴 때와 좀 덜 팔릴 때의 이 기간이 상당히 달라졌다, 짧아졌다 주기가. 네, 이렇게 일단은 보면 뭐 될까요? 지금은 짧아졌다고 보는 게 맞죠.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파운드리 캐파 확대를 통해서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분이죠. 노근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저희 예상과는 달리 좀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역시 밸류에이션 하단에서는 저점을 좀 확인하고 어쨌든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요즘 같을 때가 오히려 질문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의미 있게 비중을 확대해야 될지 그런 요청도 좀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희도 뭐 주요 기관 투자가들이랑 세미나는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참 이게 궁금했는데 이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서 네. 참 노근창 센터장님의 뷰가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예. 오늘 이제 드디어 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모시다가 네. 자 일단 지금 CLSA에서 먼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모건스탠리에서 거의 뭐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예. 거의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문제가 이제 반도체 D램에 대한 예. 그 걱정이란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상황이 그렇게 어렵나요? 저희도 사실은 6월 말에 사실 목표 주가를 좀 낮췄어요. 저희도 6월 말에 목표 주가를 낮췄을 때 제가 크로스 체크를 우리 삼성 하이닉스 쪽도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고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좀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 서버 디램 재고 조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할지는 검증은 해야 되지만 그리고 어쨌든 고객사들이 재고가 많다고 하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재고 조정 사이클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도 6월 말에 삼성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낮췄죠. 리포팅도 그때 했고. 근데 이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이제 훨씬 더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어쨌든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상승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이란 게 항상 그런 거고 항상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요. 그런 전략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년 1월부터 서버 디램에 대한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이 있을 거라고 이제 리포팅도 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의지치도 저희가 좀 확인을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그러면 디램 회사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는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서버 디램 제품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64GB 모듈을 이제 적시에 더 공급을 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저전력 수요를 충족을 하고 64GB를 만든과 동시에 또 그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 모듈을 만들기 위한 서버 디램 단품이 있습니다. 그 단품의 그 덴서티를 8GB 중심에서 16GB 중심으로 좀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8GB 만들 때보다 원가가 한 20%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과 제품 믹스를 통한 방어 전략을 만드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서버 디램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33.8% 정도 됩니다. 전체 디램에. 근데 서버 디램이 아직도 가장 물량 기준으로 파이가 큰 모바일 디램 한 40% 되는데 그 제품보다 25% 비쌉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이미 서버 디램이 좀 제일 큰 시장이 됐고요. 2022년에는 서버 디램 출하량 비중이 한 34.8%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는 41%거든요. 그래서 서버 디램이 이제 흔들리면 사실은 엄청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서버 디램의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급 결정권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디램이 사실은 올 4월부터 되게 파운드리 공급난이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생산 설비를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 자체가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1분기 말보다 한 60K 정도가 대만 기업들이 파운드리 캐파가 늘었고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한 81K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파운드리 공급난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4월부터 진행됐던 게 이제 중국 오포, 비보, 샤오미의 재고 조정이었어요. 스마트폰, 모바일 디램이든 뭐 낸드 플래시든 재고 조정을 했고, 근데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8월 초에 거의 마감이 됐더라고요.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들의 재고 사정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변화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그 삼성의 갤럭시 Z 폴드 3가 뭐 그렇고 Z 플립 3도 그렇고 상당히 판매가 호조잖아요. 아주 뭐 기대감이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애플도 아이폰 13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거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 2억 5천만 대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이 한 2억 3천만 대 공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합치면 한 4억 8천만 대 되고, 중국 회사들이 한 8억 대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거는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삼성하고 애플폰이 잘 팔리면 그들의 점유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고 조정 끝난 상태에서 올 연말부터 신제품에 대한 재고 축적을 춘절 전에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의 수요가 몰려버리면 다시 이제 서버 디램의 협상력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절적 비수기에 서버 디램 가격을 DDR4 가격을 많이 낮추려고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모바일이 그만큼 안 좋을 거라고 봐서 그런 건데, 삼성 폴드도 잘 팔리고 저기 아이폰도 역대급 판매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중화권 오포, 비보, 샤오미도 연말부터 다시 재고 축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디램을 넣을 때 서버 디램을 덜 넣고 모바일 디램을 더 넣고 그런 걸 통해서 가격 협상의 바게닝 파워가 살짝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6월 달에 좀 시장을 조금은 저도 톤다운 했던 때랑 좀 비교해 보면 조금 개선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서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고용량 제품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전부 다 이제 64GB 중에서도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속도 빠른 걸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 2660MHz 제품을 주로 이제 RDM에서 찾았다면 요즘은 이제 3200MHz를 찾고 있고, 최근에 이 삼성이 이제 공개한 제품은 DDR5인데 8단으로 쌓아가지고 7200MHz가 지원되는 그런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DDR4 내에서도 좋은 제품, 64GB 그런 제품에 대한 그 고객들의 니즈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뭐 저랑은 자주 소통을 합니다. 서버 쪽을 보는 분은 네. 특히 자주 소통을 하는데, 제가 6월 달에 봤을 때보다 가격은 좀 일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저희가 봤을 때는 4분기가 0에서 5% 정도 가격 인상으로 서버 디램을 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 자료 보니까 4분기에 좀 하락이 할 것 같아요. 서버 디램도 PC 디램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근데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요. 2~3% 정도 3분기 대비 하락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2022년 1분기에 대한 가격 전망은 조금은 완만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6월 말에 그쪽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뭐 내년 1분기로 13에서 18% 정도 네. 올 4분기 대비 서버 디램 가격이 하락할 거로 예상을 했다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요. 한 10% 하락으로 잡았더라고요. 뭐 13이나 18이나 뭐 10%나 두 자릿수니까 느낌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격 하락폭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DDR5가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는 뭐 최근 자료이긴 하지만 전체 서버 디램의 한 30%가 DDR5거든요. 서버 디램이 금액 기준으로 한 42%라고 보시면 그 중에서 30%면 전체 디램을 금액으로 보면 10% 이상이 내년 4분기는 서버 DDR5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는 뭐 우리 모 외국계 보고서가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글쎄요. 뭐 겨울보다는 좀 약간은 인디안 서머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되게 뜨거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싸늘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뜨거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큰 변화의 변곡점이 이제 내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서버단에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고, 서버가 제일 중요하고 금액 기준으로 41%고 그 가장 고부가 가치니까 이익이 남고, 그리고 퀄리티를 제일 따지고 품질을 제일 따지고, 뭐 원가 싼 거 그래 따지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성능과 더 좋은 전력 소모의 효율성이 높으면서 훨씬 더 이제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는 그런 반도체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특히 이번에 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든 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DDR5만 이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제 HBM이라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CI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그래픽 카드, SSD 아니면 나머지 주변 기기랑 연동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쪽도 4.0에서 5.0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하이퍼 스케일 자체가 CPU든 GPU든 뭐 D램이든 SSD든 다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번 다운턴이 좀 아플 수도 있는데 바로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겨울보다는 좀 약간 냉기는 오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일시적인 그냥 기온 강화. 제품 사이클 변경 전에 생기는 가격 협상 사이클로 보셔야 돼요. 하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게 DDR4에서 5로 가는 시점에서 당연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제 신제품 나올 건데 구제품은 좀 가격 내려줘. 이거 할 수 있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뭐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협상할 때 그거를 설득을 해요. 왜 DDR5가 DDR4보다 50% 비싼지를 설명을 합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원가가 올라가죠. 같은 웨이퍼당 나오는 칩 자체가 한 30% 주니까 그거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고.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식의 설득을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DDR4보다 50% 비싸면 비수기일 때 DDR4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번 사이클 출발점이었고 저희도 그 상황을 6월 중순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이스레이크 나와서 D램 같이 바꾸면서 막 투자하는 사이클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이클이지만 근데 제가 6월 말에 체크해 보니까 생각보다 재고가 많은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재고가 많은 배경과 함께 DDR5에 대한 가격 협상을 하면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한 점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제품 교체 주기일 때 일단 DDR4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좀 의미 있게 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희도 6월 달에 리포팅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어두운 다운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가격 좀 인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DDR5가 중심이 되는 시점에는 뭐 정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DDR5와 DDR4를 같이 팔겠죠. 삼성하이닉스는. 그렇죠. 그러면 블렌드드 ASP가 다릅니다. 하나는 50% 비싸고 하나는 뭐 어쨌든 그렇고 하면 이 DDR5 비중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이제 실제로 발표하는 ASP는 블렌디드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설령 똑같이 DDR4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DDR5 비중이 올라가는 시점에 블렌디드 ASP는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발표하는 ASP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큰 변화의 수요 관점에서 큰 변화의 변곡점이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저는 인디안 서머로 좀 개인적으로는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야 신제품 이렇게 왜 비싸 기존 제품보다 근데 안 깎아줘.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제품이라도 깎어 이 얘기인 거잖아요. 뭐 저는 그런 정황상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이런 진통, 그러니까 교체, 이제 주력 제품에 대한 그 교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걸 전반적인 펀더멘탈로 보기에는 그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 또 잘 이해하셨고. PC 스마트폰 시대일 때는 일단은 본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스마트폰에서 D램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뭐 소비자도 결국 그 완제품한테 전가가 돼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저항이 생기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도 그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본 코스트 가지고 이제 사이클이 오면 전체 공급과 수요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다운턴이 가면 최소한 뭐 1년 반 이상 가는데요. 이 클라우드는 좀 다르죠.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은 뭐 다른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뭐 당연히 수익성도 좋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본 코스트를 안 봅니다. 걔들은. 물론 아예 안 보지는 않지만 성능을 주로 본다. 과거 스마트폰만큼 치열하게 보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들도 협상을 할 때 그냥 우리 1차 2017년 18년 때는 사실은 가격 불문하고 물량만 확보되면 사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이유는 없는 거라고 자기들도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DDR5 때문에 가격을 한번 또 어쩔 수 없이 또 비싼 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은 바게닝 파워에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가 생각을 했죠. 언제가 제일 힘이 있을까? 내년 상반기가 제일 힘이 있다고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산업의 참여자들의 성격이 좀 변한 건데 그렇지만 그 변화가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D램을 의미 있게 만드는 회사는 3개사고 수요처는 너무 많죠. 모바일이든 PC든 그래픽이든 컨슈머든 그리고 지금은 서버가 제일 커졌는데 그 서버에서도 전체 유닛으로 보면 하이퍼스케일이라 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한 40% 되고요. 근데 이 금액으로 보면 D램 기준으로 보면 한 80%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50% 이상을 북미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한마디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들의 힘이 큰데 근데 클라우드 회사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뭐 기업체들의 또 자체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엣지 단에서 생기는 그런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 하는 회사들 아니면 엣지 클라우드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클라우드들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전적 기기가 갖는 거는 협상력이 좀 편한 거잖아요. 난립돼 그렇죠. 있을 때보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고객층들이 또 워낙 북미 클라우드들이 힘이 세서 우리 약간은 좀 이상한 사이클로 너무 빨리 좋은 게 바로 다시 가격 뭐 오르고 9개월 오르고 이번 4분기부터 서버 디램 가격이 빠지면 9개월 오르고 끝나는 사이클은 잘 없거든요. 작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오르고 6개월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도 좀 반도체 빅사이클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예, 예.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예, 예. 일단 그 반도체 빅사이클은 좀 우리가 너무 이른 기대감이었던 건가요? 근데 사실은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21년이 두 번째로 큰 디램 시장입니다. 한 30억 불 정도 되니까 2017년보다도 디램 시장 규모는 큽니다. 사실은 2018년은 1000억 불이었으니까 그때가 제일 컸던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드렸던 디램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다만 이제 그들의 그 파이의 성격이 사실은 서버 디램이 비중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올해 한 37%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이 그냥 1년 이상 쭉 가는 사이클보다는 그들의 협상에 따라서 생기는 냉각 기간 사이클을 저희도 간과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냉각 기간 사이클이 좀 완화될 수는 있는데 말을 좀 어렵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냉각 기간 사이클이 좀 빨리 온 거고 또 반대로 보면 그 냉각 시간 사이클에서 올드 제품만 있다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DDR5. 예. 그래서 또 DDR5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크고 또 최근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가격 싼 것만 찾지 않습니다. 서버 디램도. 비싸도 좋으니까 훨씬 더 고용량의 그다음에 메가헤르츠가 높은 제품 찾는다는 거죠. 자기들의 서비스의 퀄리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마 아무도 경험 못한 사이클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한 1년 반 좋고 1년 나쁜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9개월 좋고 또 뭐 9개월 나쁠 수도 있지만 또 빠르면 한 6개월 나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 4분기에 한 2, 3% 빠지고 내년 1분기에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 2분기에 다시 좀 정체되다가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격이 멈추더라도 DDR5 비중이 높으면 블렌디드 ASP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많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이번 사이클의 성격을 저는 그렇게 지금 정리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리한 거랑 또 약간 다르게 갈 수는 있지만 큰 디렉션은 역시 클라우드 회사들의 그 어떻게 보면 투자 의사 결정에 따라서 디램 산업이 많이 좌우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들한테 디램은 설비 투자인 거죠. 소비자 제품이 중심일 때는 그냥 소비자의 교체 주기였다면 제품 사이클이 바뀌어서 PC의 사이클이 바뀌고 스마트폰을 한 2, 3년 쓰고 나니까 바꿔야 될 때 사이클이라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사이클은 캐펙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녹아가는 과정으로 저도 말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녹아가는 과정으로 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이제까지 과거와는 좀 다른 그 호황과 불안 혹은 그 잘 팔릴 때와 좀 덜 팔릴 때의 이 기간이 상당히 달라졌다, 짧아졌다 주기가. 예, 이렇게 일단은 보면 지금은 짧아졌다고 보는 게 맞죠. 작년에는 6개월 오르고 6개월 빠졌고 올해는 9개월 오르고 그다음에 9개월 빠질지 아니면 6개월 빠질지는 봐야 되고 과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그렇지만 그게 고차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차가 되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만 있으면 고차가 될 건데
또 그 이외에 수없이 많은 클라우드 경쟁자들이.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기업들이 이제 기본적인 서버 투자는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그런 규모는 작지만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 클라우드 회사들의 가격 결정권과 산업의 수급 결정력이 약화되는 시점에는 다시 사이클이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램 회사들의 협상력이 이제 뭐 좋아질 때는 다시 좀 호황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좀 뭐 저희가 처음 경험하는 경우긴 하지만 좀 9개월짜리 사이클로 일단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6개월로 끝날지 하락 사이클이 아니면 9개월 갈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강도 높은 가격 하락 사이클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 아마존, 애플 같은 그러니까 이 거대 플랫폼 기업들 예. 요즘 뭐 국가마다 반독점 규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힘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한 그 어떤 기업의 파워가 세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러게 뭐 볼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이제 어차피 디램을 한국 기업은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상황이고 그들을 그 제품을 구매하는 회사들이 구성군을 보면 서버가 금액 기준으로 이제 한 37%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서버 37% 중에 50% 정도가 북미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격 결정권과 또 그들이 안 사갔을 때 생기는 큰 고객이니까. 예. 그래서 그 공백을 바로 메워줄 수는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올해 뭐 정말 14억대 이상 받다가 지금 13억대 초중반 정도로 물론 작년보다는 성장하지만 그래서 그런 또 약간 이상한 상황도 같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결국 반도체 쇼티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일단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못 만들고 원하는 그렇죠. 만큼 그리고 못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적시에 공급도 못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파운드리의 공급난 때문에 비메모리 또 파운드리 피도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원가가 같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저항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수요가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결국 공급단에서 생긴 문제가 뭐 수요단까지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제품 가격도 중저가 제품 자체도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가격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파운드리 뭐 P는 또 올립니다. 이번에도 한 20% 올릴 건데 근데 뭐 정말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 당분간은 파운드리 쪽은 가격 인상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지금 스마트폰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파운드리 캐파 확대를 통해서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바일 서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모바일 서버를 합치면 금액 기준으로 디램의 한 82%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이 올해 나빴던 그런 공급난이 내년에는 완화되기 때문에 설령 PC 쪽 수요가 재택근무 수요가 줄어서 감소를 하더라도 PC야 뭐 전체 디램의 출하량 기준으로 한 13% 되거든요. 그들이 주는 것보다는 모바일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공급 이슈가 부품 난 이슈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면 결국 모든 답은 이제 서버에 있다. 그래서 서버 쪽은 저희는 뭐 어쨌든 그들의 의지대로 좀 가격 인하를 하겠지만 인하하는 폭은 뭐 결국 칩 메이커가 3개 사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칩 메이커가 너무 많다면 정말 이게 혼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3개 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가격 하락 그리고 그런 거를 이미 인지를 했다는 거죠. 뭐 저희도 뭐 6월 달에 그런 리스크를 시장에다가 좀 얘기도 했고 또 최근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칩메이커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어쨌든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우리 칩메이커들의 전략도 저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DDR5가 출시되는 그 시점부터가 해결책의 시작이다. 예.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산업의 수급과 전체적인 산업의 금액 기준 이제 추이는 그게 제일 결정적이고요. 그게 몇 월이죠? 내년? 그게 이제 3월부터 CPU 생산이 들어갑니다. 인텔에. 그리고 4월에 AMD CPU가 생산이 되고 사파이어 래피드 그다음에 제노아라는 칩이 양산이 되고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고는 있어요. 테스트용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급은 내년 2분기라고 보셔야 돼요. 2분기. DDR5가. 그래서 사실 2분기에 양산하고 인텔의 CPU가 적시에 나온다는 것만 알려줘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투자자들은 내년 2분기 이유를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양산에 대한
뭐 그런 어느 정도 시기에 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되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주가는 좀 실적은 뭐 디램 가격이 내년 1, 2분기에 좀 하락하더라도 주가는 상당히 좀 빨리 어쨌든 반등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2분기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2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DDR5가 공급되는 서버 단위, PC 쪽에서는 올해도 공급되죠. 인텔의 엘더레이크라는 제품에 PC형 DDR5가 들어가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PC D램은 전체 D램의 13%, 그 중에서 DDR5가 예를 들어서 10%가 되더라도 전체 D램을 있어서 1%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수급이 바뀌지는 않는데 서버는 다르죠. 금액 기준으로 40%라고 보면 10%만 돼도 이게 그치, 4%거든요. 상당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니까. 예, 그래서 매출액의. 저는 내년 2분기에 양산 될 때까지 다 하긴 하면 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또 관심을 대부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스케줄이 뭐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게 확인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그게 뭐 내년 1, 2월 되면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상당히 분위기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긴 뭐 CLSA나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도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도서부터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었잖아요. 저도 뭐 타사 보고서를 잘 보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뭐 이 정말 이게 그래서 파운드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쭉 가니까. 근데 이건 너무 사이클이 가뜩이나 과거에도 상대적으로 우리 파운드리랑 비메모리보다 사이클이 짧았는데 클라우드 애들 때문에 더 짧아져서 저희도 참 좀 리서치 할 때 좀 뭐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을 때 주가가 안 가고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가 갔다가 또 실적이 나오면 또 주가가 또 안 가잖아요. 오히려 빠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제품 사이클의 그런 이슈였다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해야 할 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변동성이 적은 반도체로 믹스를 좀 바꾸는 노력은 향후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